제가 지금 기록을 하나 좀 보고 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콘테 감독 체제에서 골을 집중적으로 넣었어요. 네. 지금 벌써 7경기에서 4골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7경기라고 하는 건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한 경기가 7경기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는 거기서 뭐 교체로 뛰거나 선발로 뛰거나 네. 다 이제 7경기는 뛰었는데 콘테 감독 아래에서 4골과 하나의 도움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 누누 감독. 어유 갑자기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 이렇게 바로 이제 지지난 달인데. 누누 감독 때 네. 누누 감독이 마지막이 10월 31일 그 홈에서 맨유에게 장렬하게 전사했던 네. 0대3으로 경기. 깨졌던 그게 누누의 마지막이었는데 그 경기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총 토트넘이 몇 경기를 치렀냐면 네. 17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모든 대회 합친 거예요, 이거는. 네. 4골 넣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콘테 감독의 7경기에서 4골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집중적으로 콘테 감독 체제에서 골을 넣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이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7경기 동안 13골을 넣었는데 그중 이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이 4골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렇죠. 지금 득점을 담당하고 있다. 뭐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으로 토트넘 최다골 7골. 네. 이 뭐 최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 유독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파괴력 있게 골을 넣더라. 맞습니다. 실제 아까 얘기했던 비테스의 경기,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토트넘 첫 경기. 그렇죠. 에서도 1억 골. 맞습니다. 손흥민 참 1억 골 잘 넣어. 이번에도 1억 골 아닙니까? 복귀하고. 복귀 1억 골. 그렇게 다 의미부여하면. 물론 해리케인이 먼저 넣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복귀해서 첫 경기 이런 네. 느낌에서 네. 1억 골 무세 잘하더라. 여하튼 참 보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 근데 이 이유를 뭐라고 분석해야 될까? 그냥 뭐 우연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연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사용하는 법을 좀 아는 감독이다. 아는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콘테 감독이 뭐 그 전에 이탈리아 있을 네네. 때도 그랬고 첼시 있을 때도 그랬고 선수를 요렇게 내가 한번 바꿔 써볼게. 요렇게 내가 요 선수 딱 지켜보니까 요런 강점이 있어. 요렇게 딱 변화를 해가지고 딱 넣었을 때 우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루카쿠가 그랬고 빅터 모지스가 그랬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콘테 감독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쓰는 유형이 투톱을 사용할 때 하나는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선수.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선수는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를 그렇죠. 잘 사용하는 감독이죠. 네. 인터밀란 시절에 예를 그렇죠. 들면 뭐 루카쿠와 라우타로. 콘테 감독이 토트넘으로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던 게 3-5-2 포지션에서 케인이 한 자리 그리고 그 옆에 손흥민이 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좀 적응하는데 좀 수월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은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공격 조합 중 하나니까. 그렇죠. 골을 뭐 가장 역대급으로 지금 드록바 램파드 조합 다음으로 그렇죠. 합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인과 손흥민을 활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 정말 동일하게 이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 체제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좀 분석해 보려고 네. 하는데 일단 확실히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아까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올려 쓰는 것 같아요. 상대 골대 쪽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공격수로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지역에서 끌어올려 쓰고 있다. 그렇죠. 이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어제 이 새벽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의 이 선수들의 평균 위치인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 콘테 감독이 확실하게 컨셉을 정해왔죠. 맞아요. 이 가장 좀 명확한 컨셉이 뭐였냐면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선수들 이렇게 이제 아예 구분을 지어서 나머지 8명 필드 플레이어 8명은 다 수비. 네네.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그냥 수비에 가담하지도 않고 전방에 머무르면서 역습을 노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눈으로 확연하게 3-5-2의 두톱 아니면 그렇죠. 금방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8-2 맞아요. 병장 축구처럼. 그러니까 밑에 저 병장님 내려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봐도 나머지 8명의 선수의 위치와 늘어나네. 손흥민과 케인의 위치가 확연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네 진짜 이게 그 평균 포지션 보니까 네. 다 내려와 있고 둘만 싹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이러한 포지션이 사실 누누 감독이나 뭐 무리뉴 감독 체제 때보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는 또 비교해 보는 게 진짜 그래요? 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를 확실히 올려 쓰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볼게요. 네. 이게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전체 시즌 히트맵입니다. 네. 지난 시즌이에요. 프리미어리그 기준이죠. 네, 한번 보시죠. 네. 지난 시즌 때는 확실히 중앙이 아니라 측면. 왼쪽 측면. 네. 그다음에 왼쪽 측면에서도 수비 가담도 많이 했죠. 맞습니다. 네, 이거 딱 그냥 빨간색이 딱 사이드로 나와 있고 밑에까지도 찍혀 있으니까. 근데 어제 경기 한번 보세요. 확연하죠. 전방에 있어요. 그냥 전방으로 가운데 높은 위치. 그다음에 수비 가담 별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많은 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손흥민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서 손흥민 뭐 윙백도 아니고 저 위치까지 내려올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건 이제 무리뉴의 스타일이고. 그렇죠. 무리뉴 스타일이죠. 어찌됐든 이제 콘테 감독 체제에서 왔을 때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좀 수비적인 부담을 지어주기보다 아무래도 좀 더 앞선에서 플레이하도록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콘테 감독이 이렇게 352를 이제 쓴 건데 사실 그 전에 콘테 감독이 와서 아까 했지만 이러면 이제 352 쓰지 않겠어? 그동안 352 썼으니까. 그렇죠. 근데 3-4-3을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허리 쪽에 352를 쓰려면 어쨌든 중미에 3명 3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렇죠. 믿을 만한 선수가 스킵과 호이베르 두 선수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돼야 352를 쓰는데 안 되니까 그냥 야야 투미들로 놔둬놓고 3-4-3을 쓴 건데 네. 와 어제는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건 저 알리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리가 어제 경기에서 아주 잘했죠. 약간 한정의 MOM 뭐 요 한 경기 요런 이제 중요한 경기 때마다 알리가 잘하는 경기가 있죠. 예. 특히 이제 이번 시즌 1라운드 맨시티전에 서도 저 위치에서 잘했어요. 심지어. 심지어. 그 352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수비적으로 엄청난 가담을 하고 역습 때는 또 전방으로 뛰어나가서 또 득점을 거의 유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제도 거의 비슷한 장면이 많았죠. 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리는 큰 경기용이다. 큰 경기용 뭐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버벅대 기북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는 데지. 일단 어제 좀 리버풀이 사실 중원이 좀 많이 주전 선수들이 아예 못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으시군요. 예, 빅매치용이다 이거는. 그래도 어제 알리의 모습은 최근 알리의 모습보다 굉장히 좋은 폼이었다. 네네. 네, 그건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다들 그 얘기 하네요. 카네가 못 넣었던 거 알리가 뽑아줬는데 맞아요. 그걸 못 넣어 막 이랬던 건데 여하튼 그렇게 알리가 어제 잘해주면서 이 쓰리미들이 들어왔고 물론 상대적으로 리버풀이 허리가 약했기 때문에 공백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가 버텨줬기 때문에 352가 돼서 더 높게 쓴 것도 있다. 이런 측면도. 그렇죠. 자 그럼 실제 경기에서 이 손흥민과 케인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이게 실제 장면이거든요. 이 경기 장면만 봐도 이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선수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맨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8명의 선수가 열심히 수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8명의 선수와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선수의 간격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전설의 8-0-2 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8명 수비하고 가운데 비워놓고 2명 공격하는. 이게 사실은 뭐 무리뉴 감독 때나 이럴 때를 생각해보면 무리뉴 감독은 저렇게 수비할 때 공격수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지 못하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셔! 저렇게 저러고 있으면 내려와라. 예. 무조건 내려와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감독이었다면 콘테 감독은 이 손흥민 선수의 폭발력 그리고 케인의 폭발력을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사용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어제 경기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을 굉장히 위로 올려 쓰는. 그래서 그렇죠. 공격에 좀 더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대신 공격을 좀 더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상대의 리버풀에 대한 생각도 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반다이크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또 수비 라인이 높은데 반다이크가 없으니까 이 사실은 이 경기 전에 반다이크가 못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콘테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손흥민 선수를 높게 배치시켜서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런 이제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분명한 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뭐 무리뉴 감독이나 누누 감독 체제보다 훨씬 더 앞선에서 좀 수비 부담을 조금은 덜 지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딱 그냥 자기 체제의 선수를 확
넣어서 맞춰버리는 것보다는 네. 선수의 특징을 잘 봐가지고 거기에 또 선수의 특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맞아요. 형태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테 감독 체제에서 왜 손흥민 선수가 더 골이 집중될까? 네. 이걸 그냥 개인의 컨디션의 문제나 아니면 약간 럭키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뭐 그건 물론 뭐 컨디션을 잘 조절한 것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높은 위치, 상대 골대 가까이 붙여놓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공격 포인트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 맞아요. 예. 자, 이거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전술적인 이유도 있겠죠?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이 콘테 감독의 6경기 동안 전술을 살펴보면 모두 3-4-3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손흥민, 케인, 모우라 요 3톱이 이제 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3톱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원의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였는데 이게 3-4-3을 사용할 때는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온다. 허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많이 내려온다는 건 수비하러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볼을 받으러 많이 내려온다. 허리가 안 그러면서 돼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드리블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3-5-2 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이 3-4-3 포메이션을 쓸 때도 모우라를 좀 더 내리고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위쪽에서 사용하려는 이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했습니다. 아, 약간 짭 3-5-2? 그렇죠. 3-4-3 해놓고 네. 루카스 모라 약간 땡겨놓고 손흥민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하고는 싶은데 안 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3-5-2는 좀 그렇고 야야야 약간 짭 써봐.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제 모우라도 복귀하는 경기였고 하다 보니까 3-5-2 포메이션을 확실하게 좀 사용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사용하니까 확실히 어제 경기에 좀 경기력 자체가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제 1대1 찬스도 많이 놓쳤지만 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2주 만에 경기 재개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 잘한 거예요. 아, 그럼요. 잘한 자꾸 거죠. 우리가 너무 FM 하는 것처럼 컴퓨터 게임 하는 피파 하는 것처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사람이잖아. 맞아요. 아니, 사람이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2주 만에 복귀해서 그 정도 뛰면 잘하는 거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인간을 컴퓨터처럼 여기는 게 있어. 그리고 저기 그 352 이렇게 쓰셨는데 네. 솔직하게 갑시다. 아까 802로 가자니까 802. 굳이 저걸 이렇게 352로 표현하시려고 하니까 나머지와 손흥민 뭐 이런 느낌. 나머지와 손캐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뭐 콘테 감독이 사실은 그런 이제 포메이션을 잘 쓰는 감독이죠, 사실. 뭐 이탈리아 대표팀 사용할 때도 최전방에 펠레와 에데르. 그라치아노 펠레하고 요 두 선수 놔두고 다 전원 수비하고 이제 그래. 펠레한테 보내주고 펠레가 헤더로 떨궈주면 그때 이제 에데르가 막 몰고 가서 슈팅하고 요런 전술이었거든요. 토트넘 이제 안 져요. 내가 봐서 안 질 거야. 802를 뚫을 수 있는 팀은 별로 없어. 그렇죠. 토트넘 정도 비기거나 이기거나. 전원 수비를 거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뚫기가 어렵거든요. 생각해봐. 저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개개인은 조금 떨어져도 8명이 수비해버리면 못 뚫어. 프리미어리그 그거를 그렇죠. 누가 뚫어. 그래가지고 볼 차면 둘이 뛰면 되잖아. 투톱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콘테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쓰는 방법을 그래도 아는 감독이 온 것 같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누누 감독이나 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이 조금은 더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좀 플레이 자체라던가 그런 게 조금 수비에 치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최대한 최전방에 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이 굉장히 잘 맞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공격 포인트가 확실히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컨디션 개인 컨디션만 좀 더 올리면 또 일정이 연말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어제 경기가 또 300경기라고 하는 토트넘에서 모든 공식 대회 다 합쳐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스탯을 봤더니 와 진짜 대박이네요. 115골과 67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로만 따지면 182개거든요. 합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90분당 0.8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0.8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한 경기 하면은 그게 골이건 도움이건 하나는 한다. 하나는 한다는 얘기잖아. 거의 하나 한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예. 그리고 득점만 살펴봐도 175분당 한 골. 두 경기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외국인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넣고 있는 이번에 이제 현역 은퇴 선언하긴 했지만 아구에로와 같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레전설이 되는 거죠. 역대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최다골이고 맞습니다. 티에리 앙리와 더불어서
프리미어리 역대 득점 랭킹 탑 10에 외국인 선수는 딱 2명 들어가 있어요. 아구에로와 앙리. 근데 그런 아구에로가 108분에 한 골이거든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도 175분당 한 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물론 저 300경기는 다 프리미어리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이 스탯 자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스탯이 그러면은 어쨌든 2경기에 한 골을 때려 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2경기에 한 골이죠. 2경기에 한 골이면 0.5골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메시나 이런 선수들 때문에 자꾸 한 경기에 한 골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2경기에 한 골은 이게 그냥 이건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월드 클래스인 거죠. 월드 클래스죠. 네. 스트라이커가 2경. 자꾸 우리가 막 레반도프스키나 메시나 호날두나 뭐 살라나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선수 기계적으로 넣는 선수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그래야 월드 클래스인 것 같지만 요 지금 2경기가 채 안 되는데 2경기당 한 골씩 넣는다. 요건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가끔씩 이런 거 나올 때 독일 이런 무대에서 뛰었던 분에게 직접 들었을 걸 은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차붐 얘기하는 건 스트라이커가 유럽에서 와 너는 탑 클래스야 라고 하는 게 3경기당 한 골이래요. 3경기당 한 골. 그래서 한 시즌 하면 2자리 골 이상 10골 이상 때려 넣으면 대충 뭐 38경기 뭐 30몇 경기 되잖아. 그러면은 3경기 한 골 정도 때려 넣으면 와 진짜 대박이다. 무슨 생각해보세요. 3경기 하나 꾸준하게 넣으면 잘하잖아. 그렇죠. 아주 잘하는 거죠. 근데 지금 2경기 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2경기가 180분이니까. 그렇죠. 175분당 한 골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넣는다는 거 그것도. 그리고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5시즌 동안 10골을 모두 넘겼죠. 최근 그러나요? 5시즌 동안. 그리고 이번 시즌도 벌써 7골째니까. 그렇죠. 리그에서 이제 10골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도 10골을 넘기게 되면 6시즌 동안 10골을 넘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꾸준한 기록인 거죠. 차붐이 2자리 골을 얼마나 기록을 했었을까? 제가 한번 볼게요. 리그만 했을 때 차붐이 프랑크푸르트하고 레버쿠젠에서 뛸 때 합쳐서 5시즌이네. 5시즌. 네. 그 정말 천하의 당대의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다골 기록자. 물론 이게 한 11년인가 지난 다음에 깨지긴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이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차붐도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해서는 5시즌 연속이었는데 이걸 지금 손흥민 선수가 넘어서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근데 아까도 이런 이제 스탯이 확실히 콘테 감독과 만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오래간만에 토트넘이 한 2주 만에 경기를 한 거잖아요. 대충. 그러면 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몸 상태 더 끌어올리고 그러면 더 지켜볼 만한 경기들이 당장 다가오는 주중 경기 목요일 새벽에 리그컵 8강 경기 있습니다. 웨스트햄 경기 있고 박싱데이가 오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 전날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포장을 해서 주위의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상자에다가 선물을 나눠준다고 해서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그 박싱데이에 팰리스와 또 일종의 런던 더비네요. 근데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이 박싱데이 경기 중에서 한 라운드를 연기를 할지 말지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저녁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네,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에는 이 구단끼리 만나서 구단 운영진끼리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내일 화요일에는 감독과 주장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또 이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면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뭐 그거는 뭐 변수니까 한번 좀 지켜봅시다. 네.